작정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와, 그래서 진짜 옛날에 고급 아파트 봤을 때 그런 느낌이고요. 완전히 작정을 하고 나온 아파트이기 때문에 컨셉은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버랩스의 박형순입니다. 자, 오늘은요,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예, 그냥 오션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 있었는데 여기 크리스탈이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는 그냥 대놓고 만든 그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냥 딱 보시는 순간, 아, 그럽니다. 자, 사업 안내나 뭐 입지 환경, 뭐 브랜드 주변 여건 이런 거는 제가 전편에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방송의 맨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제 그거랑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주력으로 해서 이제 내용이 나가는 게 이제 이런 거죠. 평면도. 예, 그래서 요거는 T자가 붙어 있는 테라스란 뜻이에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층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테라스. 자, 139 타입. 가장 작은 게 139 타입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부층 그리고 이제 상부층에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1, 2층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현관 이거부터 먼저 보십니다. 현관 들어가자마자 쭉 들어가서 거실과 주방, 예, 다이닝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5개 공간, 그리고 안쪽에도 테라스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이쪽은 이쪽대로 조망이 나올 것이고, 이쪽은 이쪽대로 조망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안방이 있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계단 앞에가 안방이라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 위로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방 3개, 뭐 이제 여기 그냥 거실이라고 치고, 그건 이제 방 2개. 그죠? 그럼 139 타입인데, 거실이 2개가 있고 방이 3개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계단 나오자마자 쭉 공간들이 복도식이었었죠. 그래갖고 조금 복도가 이렇게 길게 되면은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거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 여기까지가 다 이만큼이 모두 다 거실로서 이제 넓게 탁 트인 개방감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침실에서도 붙박이장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 이제 위쪽으로도 여기는 아마 거의 동향 쪽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반대의 조망이 나오게끔 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부부 욕실 있고 뭐 실외기실 창고, 네, 팬트리 공간 창고 있고, 예, 괜찮습니다. 다 이쁘게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이 엄청난 5개 공간이죠. 예, 다른 데 같은 경우 이제 107동 있죠. 107동 같은 경우는 여기 면적이 훨씬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옥상 테라스 이거 하나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144 T1 144짜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랑은 이제 좀 다르죠. 자, 현관문 통해서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여기 거실 그리고 여기 다이닝 그러니까 이제 주방 말고 여기를 주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주방 앞에 이제 다이닝 공간이 이렇게 넓게 이제 들어가 있다. 그리고 5개 공간은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폭이 좁아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와이드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 공간이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고 더 넓은 데가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 가봐야 알죠. 당첨되는 거 봐야 알지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 방에서는 이제 향이 반대쪽으로 나간다는 거 그게 좀 아쉽죠. 그리고 이 공간은 뭐 진짜 엄청나게 넓게 빠졌기 때문에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안방 부부 욕실 드레스룸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알파룸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색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앞에가 통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의 다 유리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만약에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갖고 창문이 없다 그러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아마 그 부야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유리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현장에 모델하우스 가서 이제 여기 뭐 현재는 뭐 벽체가 유리가 아닌 뭐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붙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야 알겠지만 설마 여기다가 일반 벽으로 해서 해놨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드레스룸 여기 있지만 별도의 드레스룸이나 서재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관에서 주방으로 바로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여기 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짐들 있죠. 짐, 시장 바구니 들고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면 되게 멀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통과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44 T2.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62 테라스거든요. 자, 여기도 상층, 하층에서 나와 있고, 하층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만큼의 거실 면적만큼 이 위쪽은 자기네 이제 옥상, 테라스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거 각진 거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예, 요거 위에 올라가는 계단 있죠. 요거를 맞춰갖고 계단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네, 그죠? 한 방향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위치, 자, 아이들 방에서도 역시 붙박이장, 테라스 같은 것들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방이 있습니다. 위에도 주방이 있어갖고 따로 요리가 가능하게끔 해놨고요. 옥상에서 뭐 해먹는다 그러면 여기서도 주방이 좀 있는 게 낫죠. 그래서 1층까지 또 왔다 갔다 해서 뭐 고기 나르고 뭐 상추 나르고 그러면은 귀찮거든요. 여기서 다 씻고 해서 여기서 다 해버리는 게 낫죠. 거실 여기 면적도 상당히 넓은데 여기 5개 공간은 진짜 와, 이 정도 면적을 주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도 5개 공간이 나와 있고요. 거실이랑 요 면적들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고 현관은 꺾어져서 들어가게끔 해서 안쪽에 사생활 보호가 되게끔 해놨습니다. 예, 짬뽕 시킬 때 그게 좀 좋죠. 예,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을 때 그럴 때가 좋아요. 그리고 주방이랑 이런 건 뭐 마통풍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일반적인 아파트를 봤을 때 뭐 4베이, 3베이, 판상형, 타워형 따졌는데 여기 테라스에서는 그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자, 안방 앞에 여기 다이닝 공간이 있는데 요게 인상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실과 별도로 다이닝 공간이 또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뭐 식사를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식사는 어차피 요 근처에서 하게 될 것 같고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집이 넓으면요. 이걸 어떻게 쓰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다 알아서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 이제 알파로 공간이 있죠. 이 집이 이제 딱 넓고 평소에 보이던 타입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 구경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놓치기가 쉬운데 팬트리 있죠. 예, 팬트리 뭐 이제 요런 거 특히 이제 주방 근처에 팬트리 룸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아마 팬트리 룸으로 쓰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넓은데 어우 씨.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팬트리 공간은 없어요. 그것도 아이러니컬하죠. 162짜리인데 팬트리 공간이 없다? 희한하죠. 그래서 아마 요런데 거실 용품 같은 거, 뭐 선풍기, 뭐 난로, 전열기고 아마 이런 데다 다 처박아 놓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여기 공간 벽이 없었다면 여기가 이제 각이진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간은 넓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막아주고서 그냥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번에는 171T 테라스인데요. 자, 여기가 상부층이고 여기가 이제 하부층입니다. 이제 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게 삥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위치하고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난 게 있는데 요쪽이 이제 낮은 층. 좀 희한하죠. 낮은 층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가 넓은 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하나씩 좀 엇갈려져 있어요. 아까랑 다르게 여기는 그 창고 같은 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고라기보다 사실 영어로 하면 팬트리지 뭐 그죠? 자, 현관은 이쪽이고요. 현관으로 해서 들어가서 창고, 다용도실. 요거는 이제 아까 뚫어놨던 그 모양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보조 주방이고 여기가 메인 주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거에는 아마 의정부 거를 방송을 할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125짜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역시 보조 주방이라기보다는 뭐 보조 주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등어 굽고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보조 주방에서 많이 합니다. 냄새 난 거 할 때.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고 여기를 환기를 시켜버립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거실과 다이닝 공간이 상당히 넓고 171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랑 다르게 5개 공간이 요거밖에 없어요. 적어도 한 요 정도 사이즈는 같이 맞춰서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좀 아쉽고 근데 이 집의 묘미는 일단은 여기 통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단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만큼의 공간이 있고 침실이 있고 침실이 또 있고 팬트리 공간 다 있고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래서 5개 공간이 쪼각쪼각해서 이제 조금씩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게 좀 아쉽죠.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아까 144가 최고인 것 같은데 그죠? 자, 요번에는 198 테라스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1층 현관으로 해서 쭉 들어가야 되고
아, 넓은 집이긴 한데 이만큼의 공간이 그냥 복도로에서 이만큼 그냥 빠져버리게 되죠. 딱히 그냥 통행하는 거 말고는 이제 의미가 없는 길. 역시 다용도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고요. 주방까지. 여기서 이리 가나 이리 가나 뭐. 자, 안방이 있고 여기 베타룸에서 나와 있고 드레스룸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 세면대. 네, 부부 욕실은 안쪽에 이제 쓰게끔 이제 되어 있고 그냥 세수하고 손 씻고 하는 거는 요 정도까지만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드레스 공간이 넓긴 하지만 이만큼의 공간이 또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조망이랑 5개 공간이 나와 있다는 거. 아까 144짜리 보다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눈에 차지가 않네요. 그리고 여기 거실과 다이닝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거. 앞뒤가 뻥 뚫려져 있어서 조망은 정말 끝내주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알파룸이 있는데 이거는 야, 이거는 그냥 뭐 서재의 개념으로 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공용 공간, 예, 뭐 가족실, 뭐 거의 이렇게 해서 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벽이 하나 있는 거는 아쉽지만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 대형 평형에서부터는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흠잡거나 그러질 않아요. 테라스 하우스라든지 그 펜트하우스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다 무조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요, 펜트하우스예요. 펜트는 147, 151, 205에서 이제 P자가 붙은 거, 펜트죠. 자, 147짜리의 경우는 일단은 아파트 위에 두 집을 합쳐놓은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집이 좀 길어요. 항상 어디 가더라도. 아까 봤었던 테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넓은 집으로 해서 낮게 지어놓기 때문에 굉장히 면적을 차지하는 게 넓거든요. 근데 여기 펜트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요만큼의 반, 그죠?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길입니다. 길어. 현관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현관이 두 곳이죠. 아마 여기를 이렇게 막아놓고 쓸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자, 현관을 이쪽으로 통해서 들어오고 이쪽으로 통해서 들어오고 창고 있고 다용도실 주방 뚫려져 있고요. 여기 창고 공간 있고요. 안방에서의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 부부욕실 있고요. 오케이. 여기는 통로, 그리고 여기 5개 공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면적이 길긴 길은데 어느 정도 한 1.2m나 2m 정도 폭으로 해서 1.5m 정도 해서 쭉 길게 나가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 폭 자체가 좀 넓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야 체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야 좀 넓은 걸로 인식이 돼요. 길이가 길어서 얄팍한 것보다 때로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직사각형 구조보다는 이렇게 정사각형 구조로 해서 나온 게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해서 다이닝 공간, 거실, 조망 뚫려져 있고 아이들 방, 그리고 여기에 창고, 팬트리 공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쪽으로 양창이 나와 있고요. 거실 양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요거는 기둥인 것 같은데 내력벽일 거예요. 이 정도 두께로 나가는 거는 40층 이상으로 해서 이제 짓게 되면은 일반 20몇 층짜리 짓는 거랑은 그 설계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공사 기간도 당연히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게 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부자들은 다 알아서 삽니다. 내가 여기 당첨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이런 걸 아쉬워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펜트는 다 좋아요. 자, 요번에는 151P 151 펜트인데요. 딱 보는 순간 이거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조금 꺾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45도는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잠깐 틀어서 돌아서 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 안 좋아요. 그리고 복도가 쭉 길게 뻗어 있죠. 이런 거 역시 안 좋아요. 이만큼의 공간이 그냥 다 놉니다. 이만큼의 공간, 이만큼의 공간, 이만큼의 공간까지, 여기 거실 앞에까지 이만큼의 공간. 이거 다 합하게 되면 그래도 이만한 거실 하나는 또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복도 공간이 많게 되면은 조금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그리고 사선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러면서 가는 것도 살짝 요렇게 틀어지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해서 이제 마침 또 사선으로 틀어져 있다 그러면 조금 별로. 예. 사선으로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일단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펜트는 괜찮아요. 예. 좀 아쉽다. 예. 말은 해놓고 나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조금은 아쉽고, 네, 솔직히. 자, 현관문 들어가서 여기 5개 공간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좀 아쉽죠. 예. 그리고 5개 공간이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되게 많네. 여기 거실, 애들방 2개, 붙박이장은 없고 현관 들어가 있고 창고, 뭐 조그맣게 팬트리 공간 하나 있고. 거실 공간은 이거 사실 조금 방 사이즈랑 비슷하게 맞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역시 사각으로 조금 돼 있고 5개 공간. 요렇게 해서 조각조각 내줄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이거를 하나 합쳐서 큰 거로 줘버리지. 아쉽다. 그죠?
그리고 여기 안방에 드레스룸 해서 잘 나와 있고요. 거실과 다이닝 공간은 정말 확실하게 넓게 잘 뺐어요. 요거 완전 그 거실, 다이닝 특화 설계로 해서 요건 아예 기준으로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맞춰놓고 그 작업을 한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침실은 사실 팬트리 공간으로 쓰게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애들 방 쓰기도 뭐하거든요. 주방 옆에다 방 이렇게 쓰게는 잘 안 합니다. 예, 역시 이제 주방이랑 보조 주방 나와 있고, 여기서 나오는 조망 각도랑 여기서 나오는 조망 각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그닥, 그죠? 예, 그냥 김치 보관할 때 좋겠네. 예, 바깥에다 이제 추운 거 할 때 그런 거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는요. 내가 당첨될 것도 아니지만은 아쉬움이 있고. 자, 요거 딱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요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그 동호수 배치도나 이제 그 단지 설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 3호 라인. 3호 라인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최상층 3호 라인 40 뭐 몇 층짜리 그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나와 있는 각 호실별의 그 모양 좀 잘 봐두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테라스 하우스예요. 6동하고 7동. 이거 확실히 좀 면적이 넓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 3, 4호 라인, 그리고 1, 2호 라인, 뭐 5, 6호 라인 모양들을 좀 잘 봐두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일반적인 아파트들이니까 요 애들도 한번 다 좀 봐두시면 좋고요. 좀 희한하게 배치를 해놨죠. 어떻게든 좀 해놓으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층수가 낮아요. 여기는 층이 낮고 여기서 이렇게 조망이 뻥 뚫려서 이 위로 지나가게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205.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205 P 펜트. 자, 여기도 이제 상부층 하부층 나와 있는데 주방, 거실, 다이닝 여기죠. 그리고 이제 알파룸. 뭐 벽만 채워놨으면 알파룸이지. 근데 이제 여기 벽이 없기 때문에 알파룸 공간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알파 공간 이렇게 해서 맞춰놓은 거고, 여기는 계단 이제 요로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제 한다 그 얘기고요. 여기가 이제 안방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드레스룸 사이즈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거고, 부부 욕실이 있는데 여기다가 욕조를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망 쭉 바다 조망해서 그대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야, 나는 이런데 가봐서 알아요. 그럴 일이 있어갖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바다나 뭐 강 같은 데 내려다 보면서 그 버블 스파를 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이제 노천으로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때 이제 와인 한 잔 마시는데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진짜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놨다는 얘기는 완전히 여기서 목욕하면서 바다 보란 얘기죠. 그리고 자,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이쪽으로 조망, 아래쪽으로 조망, 이쪽으로 조망해서 3면이 다 완전히 바다 위아래 좌우를 다 보란 얘기요. 그냥 바다 보라고 만들어 놓은 조망이고요. 와, 여기 VR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진짜 끝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는 방의 모양도 이쪽으로도 완전히 다 바다를 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오각형 집이긴 하지만은 바다를 볼 수 있다면 그냥 다 감당하고 살 수가 있는, 다 그냥 용서가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여기는 옥의 공간이 조금 이렇게 삐뚤빼뚤 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역시 자, 이제 드디어 일반적인 아파트, 자,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당연히 큰 타입으로 있죠. 조망을 주는 데서는 559 이런 거 안 준다니까요. 다 84 이상 돼야지 이제 조망을 주든가 하기 때문에 여기는 559를 갖다 놓지 않죠. 자, 여기는 1, 2, 3, 4 드디어 이제 4베이 판상형,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이닝, 주방, 다이닝, 이 창가, 창문이 거실이랑 마주보고 있는 마통풍 구조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요. 84에서 드레스룸 구조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는 케이스예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일반 아파트 구조에서도 다이닝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주방하고 다이닝을 좀 분리를 해놨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방에 있는 것들을 차라리 주방을 여기까지 끌어 당기든가, 여기까지. 그래갖고 다이닝 공간을 주방이 포함을 하고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를 좀 갈라놓으면 안 돼. 다이닝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갈라치면 안 돼요. 항상 옆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놔야 돼요, 주방이. 그래야지 이만큼의 시야가 그대로 넓어지기 때문에 집이 좁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런 거 하나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공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창고, 팬트리 공간이 없어서 이제 조금 아쉽고, 드레스룸 안에 여기 뭐 파우더룸 정도는 알아서 있을 것 같고, 표기는 안 해놨지만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뭐 테이블 하나 사다 놔야죠. 뭐 여기 어떻게 좀 팬트리 공간이 어떻게 좀 있으면은 좋겠는데 이제 그게 안 돼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이닝에다가 완전히 목숨을 건 그런 설계를 했는데, 여기 이런 데 좀 팬트리 하나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하나 해줘야 되는데, 현관문 앞에 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거실 팬트리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네. 아, 괜찮습니다. 예. 요건 이제 84B 타워형이죠. 타워형인데, 자, 보통 주방이 이쪽에 있고 그러면은
안방이랑 주방이 같이 붙어 있는 케이스인데 오히려 안방이 저 위쪽으로 빠져 있고요. 안방에 테라스 공간이 없네. 드레스룸 공간이 조금 작고, 아, 그래서 팬트리를 이쪽으로 그냥 하나 더 줘버렸구나. 옷방이죠, 뭐, 옷방, 그죠? 그리고 이제 애들 방 있고, 현관문 들어가서 이쪽이 안방, 이쪽이 거실. 그리고 이제 주방은 이런 데는 양창, 예,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창이 나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바다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방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집이 양쪽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밝아요. 집이 밝고, 탁 트인 개방감 때문에 깝깝하지가 않아요. 진짜 이렇게 되면 좋아요. 타워형 중에서도 이렇게 양창으로 되어 있는 집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방은 아일랜드 하나 갖다 놓고서 일자형으로 해놨네. 여기를 어떻게 살짝만 좀 꺾어주면 좋은데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여기 역시 창고 밑에 이런 데 팬트리 공간이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쉽네요. 여기도 이제 팬트리 공간 하나 있으면 좋은데 수도 옆에는 배관 설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여기 대대가 좀 들어가게 있게 된 것 같아요. 84C 사선 꽝 땡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죠. 예,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언급을 잘 하지는 않는데 내 친구네 집도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알파 공간이긴 한데 여기가 뭐 무슨 알파 공간이야. 이건 알파 공간이 아니죠. 그냥 사실상 여긴 데드죠. 여기서 뭐 할 거야. 여기 그냥 통로인데 뭐 딱히 할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예. 조망은 이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온다는 점은 있습니다만은 사선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큰 타입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84에서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안 돼요. 예, 큰 타입에서는 이걸 짜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은 타입에서 84나 이런 타입에서는 이렇게 사선 구조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역시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요. 안방이 안방이 여기 나와 있네. 그러면은 여기는 조망이 그 조망이 아니잖아. 거실하고 안방이 조망이 그 중심인데 기준인데 거실 조망은 이쪽인데 안방 조망이 저쪽으로 나간 케이스가 어딨어.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해서 나가줘야지. 근데 안방이 오히려 저 위쪽으로 와 있으면 뭐 뒤쪽 아파트 단지를 보라는 거야? 희한하게 해놨네. 알파룸 여기 있는데 요거는 뭐 드레스룸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뭐 서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팬트리로 쓰게 될 것 같고요. 역시 여기가 있어야 될 팬트리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계속 팬트리 타령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타임 너무 많다 이거 진짜. 타워형인데다가 사선이기까지 해? 그러면 이건 더 꽝이죠. 근데 타워형 같은 경우는 이제 판상형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케이스는 양창 그리고 이제 특화 설계가 돼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돼 있어서 좀 아쉽고요. 옛날에 헬리오시티를 할 때 그때가 뭐 ABCD에서 84L 타입 무슨 타입 무슨 타입까지 해서 20몇 개가 나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몇 개야 F야 벌써. 역시 뭐 비슷하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십시다. 84G 이거 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여기 각까지 져버려져 있고 주방이 안쪽으로 파묻혀져 버려 있네. 조금 그러네. 알파룸은 또 여기도 따로 있고 주방에 알파룸은 여기도 따로 있고 이거 참 하여튼 뭐 84는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8A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다이닝 주방이랑 이제 여기가 타워형 구조로 해서 들어가져 있고 여기 알파룸은 중간에 팬트리 공간에서 이제 쓰게 될 것 같고요. 안방이 이쪽에 붙어 있네. 그죠? 조금 특이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방에서도 여기 볼 수 있도록 해놨고 그럼 침대가 천상 이쪽으로 붙어져 있어야 되겠다.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제 붙어져 있어야죠. 원래는 들어가서 이제 침대가 이쪽에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공간이 있으니까 알아서들 하시겠지 뭐. 예. 여기 원래 베란다 공간이 좀 있어고 이 온도 차라든지 습도라든지 요거 한번 좀 커버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없고요. 거실의 양창과 여기 다이닝 공간은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여기 창고가 하나가 있고요. 파우더룸은 그럼 여긴 또 없는 거야. 팬트리랑 팬트리 공간은 어차피 이제 이걸로 쓰게 될 것 같은데 파우더룸이 안 보이네. 자 이제 98B입니다. 98B 비슷하게 나왔는데 드레스룸 모양이나 안방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죠. 이제 여기가 각이좀 모습이 이제 조금 있고 그게 이제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98B보다는 98A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평면도 상으로. 근데 이제 요것은 동호수 배치도랑 또 맞춰봐야 되니까 앞에 나가는 조망이 어떤 조망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지 가리는 게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애들 방이랑 엄마 아빠 방이랑은 조금 동선을 다르게 해놓습니다. 현관 들어가서 이쪽에 애들 방,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아예 엄마 아빠 방, 부부. 그래서 이제 좀 아예 좀 다르게 해놓는 케이스가 일반적인 추세인데 요거는 애들 방이랑 안방이랑 따닥따닥 해서 이제 붙여놨다는 게 조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98. 아, 사선. 넘어가죠, 뭐. 예. 자, 여기도 이제 뭐 현관 입구가 이제 사선으로 나와 있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여기는 조망이 이쪽 애들 방에서는 다 이제 위쪽으로 나가고, 안방하고 거실에서, 그렇죠. 안방하고 거실에서는 조망이 같은 방향으로 해서 나가주는 게 맞습니다. 주방 같은 데는 설령 보조 주방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직각으로 반듯하게 따닥따닥 끊어져 있어야지, 보조 주방은 뭐 잘 안 쓰니까 괜찮아요. 해서 막 45도 막 128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집은 안 나가요. 그래서 주방이 45도로 튀어져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 뭐 사선으로 각이져 있는 케이스는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옛날 집들이 이제 많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그렇게 했었죠. 설계를 그렇게밖에 뺄 수가 없었던 케이스가, 사례가 있었죠. 자, 그리고 사선에 대해서는 이제 요번에 조금 언급을 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에 이 집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그냥 이 집이 최고예요. 내가 당첨된 집이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걸리기 전에는, 아, 저런 데는 걸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다가도 이제 자기가 청약을 어떻게 해서 넣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막상 당첨이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나쁜 놈이고 이 집은 내 집이고 이 집은 좋은 집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원래 바뀝니다. 예, 원래 바뀌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집이다 해서 그냥 마음에 들어가고 산다 그러면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장땡이에요. 자, 110 타입인데 아까 나왔던 98이랑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게 대형 평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한 서너 평 정도 차이가 나긴 할 거예요. 근데 서너 평 정도가 막 체감으로 막 느껴지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분명히 팬트리 공간 될 것 같고요. 유상 옵션이 이제 이런데 좀 들어가게 될 텐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보시게 됩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205 펜트, 거기에 이제 밑에 층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 이제 그러니까 요거의 두 배죠. 그러니까 이제 205 타입이었었지. 1, 2층으로 해서 이제 층수가 두 개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는 거의 다 똑같다고 해서 보시면 돼요. 뭐 주방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아까 뭐 드레스룸, 뭐 잠깐의 뭐 드레스룸 1, 2 그렇게 되겠죠. 뭐 여긴 진짜 서재. 애들 방에서도 바다 조망 끝내주게 나가는 거. 예. 드레스룸은 여기도 사실 이제 조그맣기 때문에 뭐 아마 요런 데서 같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와, 여기 3면은 진짜 VR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자, 여기 84 타입의 위에 우물형 천장, 그리고 마감재 요런 거는 괜찮게 잘 나와 있는 거고, 그렇죠. 주방 이렇게 보면 벌써 주방이 좁아 보이잖아. 자, 여기서 거실을 볼 때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중간에 시야가 걸리는 게 하나가 없이. 근데 거꾸로 거실에서 주방을 볼 때 이런 테이블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가려져 버리니까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창, 주방창 그 조그만 거, 요런 게 아니라 풀창, 롱창 이렇게 해서 그 전면창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점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공간도 나와 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보조 주방, 예, 세면대가 하나 자리하고 있고요. 안방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 하나 놓고 그냥 끝이야? 땡이야? 너무 좁은 거 아니야? 84인데. 안방에 여기 전면창 들어가져 있고요. 부부욕실 들어가져 있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게 좀 다른 점이죠. 수도과 세면대를 밖으로 빼놨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화장실 안쪽으로 따로 빼놨다는 거, 그게 다른 점이고, 여기 드레스룸 에서 보시게 되면은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에서 뭐 요 정도, 여기 이제 요 슬라이딩 장을 열기가 좀 어렵죠. 이거는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침대 자체가 보통 이제 여기까지 끝에까지 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델하우스용 침대다 보니까 조금 작고, 일반 침대는 훨씬 더 길고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슬라이딩 장을 열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다 그래요, 다. 자, 그리고 132 타입 좀 빨리 해서 넘어가 볼게요. 이거죠, 이거 3면창 바다. 와, 이건 예술이다, 진짜. 와, 역시 집이 넓을 때는 구경을 하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걱정을 좀 했지만 주방창이 그렇게 막 예각으로 꺾여져 있거나 그렇게 막 크게 그러진 않고,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고요. 여기 엔지니어드 스톤이나 여기 상부장, 그리고 여기 벽면까지도 이쁘게 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마감재,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 마감재도 깔끔하고, 다용도실도 구경을 해보게 되면 이제 요런 거 따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렇죠. 이제 얘가 뻥 뚫려져 있는 거죠, 얘가.
이제 복도 이쪽으로 이제 길이 나 있다는 거. 예.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안방이 상대적으로 조금 사이즈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은데 132 타입이면은 조금 더 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조금 아쉽고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거 부부 욕실 여기죠. 여길 가봐야죠. 여기서 물 받아 놓고 와인 한잔 하면서 바깥에 딱 야경 끝내주게 나올 겁니다. 원래 그 밤바다 야경 같은데, 바닷가 같은데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데는 되게 그냥 새카맣기만 해. 그냥 완전 무서워요. 봐봤어요? 진짜 무서워요. 뭐 산조망 바다조망 뭐 끝내준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무섭거든요. 어느 정도 그 적당히 시티뷰가 있는 게 나아요. 조명. 근데 여기는 이제 인천대교 그 조명이 아마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천대교 조망이 아마 끝내주게 나오게 될 겁니다. 밤에 인천대교 그 야경을 보시게 되면은 예술입니다. 내가 옛날에 여기 뭐 드론도 띄워보고 뭐 여기 아는 집도 있고 해서 가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예,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여기는 아까 여기 삼면 조망을 보시게 되면 그거 하나로서 일단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진짜. 예. 이렇게 되는 집은 어디 가서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면 180도 이 조망은 내가 본 적이 있어도, 양면까지 본 적이 있어도 3면으로 해서 이렇게 본 적은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요거는 테라스 하우스인데 이 위층이 상당히 높죠.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 알파룸 공간, 지금 여기 이제 유리로 다 뚫려져 있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공간은 뭐 그냥 또 다른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되고, 전원주택을 사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테라스 하우스 사는 이유도 이 위층이 높다 보면은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쫙 풀립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테라스 하우스 그런 거예요. 뭐 조망이 뭐 좋아서 넓어서, 아니,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주방에서도 거실로 해서 쭉 나오는 이 창, 양쪽으로 해서 창가, 그죠? 3면창 보시다가 이제 요거 2면창 보시니까 이게 깝깝하시는 거야, 이게. 그죠? 자, 하여튼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나온 집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구경하시면서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야? 옛날에 뭐 그 시골 모기장 걸어놨던 뭐 그런 건가? 이거 왜 이렇게 놨어? 전체적으로 요번에 이 컨셉 자체는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자체가 제가 저번에 방송을 했을 때 84 기준으로 해갖고 한 뭐 7억 9천 뭐 한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7억 5천, 7억 6천 정도에서 조금 생각보다 그래도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지금 분양권 상태로 해서 나와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요거 110이나 뭐 이런 거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죠. 요걸로 해서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지금 뭐 한 8억 5천에서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7억 5천에 나왔다 그러면은 최저가 잡아도 1억 정도의 세이브되는 금액이 나와 있고, 뭐 10억 5천 정도 잡는다 그러면은 세이브되는 금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뭐 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살면서 이걸 뭐 지하철역까지 뭐 걸어가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버스, 마을버스 다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고, 보통 이런 집들은 차가 2개씩 있는 집도, 또는 엄마, 아빠, 아들까지 해서 차가 3대씩 있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2km 가까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 크리스탈 오션이잖아요. 크리스탈 오션. 바다조망 이거 하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여기는 엑설런트한 곳입니다. 길게 해서 방송을 했어요. 워낙 여기 타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요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 에버랩스 밴드와 카페 이런 데서 우리 공고문 뽀개기 스터디방을 하지 않습니까? 라이브 강의로. 근데 그거는 의정부과 한양수자인 그거를 공고문 뽀개기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고, 여기 거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요번 주 내일 말고 아마 다음 주 정도 일요일 날 라방을 하게 되면은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그때 가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질의응답은 여기 에버랩스 밴드나 카페에서 해주시면 돼요. 유튜브 밑에 댓글 달아봤자 그건 제가 별로 그렇게 막 답변을 안 합니다. 예, 여기 와서 보시게 되면 항상 고수분들 많이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